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마한하고 이제 사만 중에서 마한 그리고 마한을 이어받은 백제의 그 제천 문화에 대해서 유적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만 시대의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 한조에 천신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천군이라 한다. 이걸 뭐냐면 우리가 그 고조선은 제정일치 사회입니다. 제정일치면 제사와 정치가 하나예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뜻은 단군은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도 단골레라고 불렀어요. 단골이라는 게 뭐냐면 무당이에요. 샤만이에요. 근데 단골레, 단골 손님. 그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 단골 손님이에요. 왜? 무당한테 이제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샤만에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분리가 되는, 재정 분리가 되는 그때 이제 그 왕하고 달리 제사만 드리는 그런 걸 갖다 천군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는 각각 벼룹이 있는데 벼룹이라는 건 국군 말고 그러니까 왕이 있던 곳 말고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한자로는 대목, 대목이죠.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신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죠. 이 모습. 우리가 사슴 이렇게 요거 이제 나중에 금관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베리아 가면은 요런 모자들이 있어요. 박물관에. 그리고 이제 여기 두껍 장대 두껍 요건 장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 방울. 요 팔주령 이렇게 이제 8개가 돼 있겠죠. 뭐 요거는 이제 땅을 상징하겠죠. 그다음에 동탁 여기 방울을 이렇게 쭉쭉 달고 요 청동 거울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말 갖다가 삐까번쩍한 거죠. 해가 번쩍번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울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샤만의 그림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대정 유적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쓰여 있는데 요게 이 유적은 어디에 있냐면 전주시 평화동에 있어요. 거기서 발굴됐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 주거지 하나, 그다음에 방형 주거지가 9기, 수혈이 5기가 있어요. 근데 이 수혈 5기 중에서 남바링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호 수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다른 거와는 달리 중앙에 그 공터가 있는데 그 광장의 정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가 거기에 그 둘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고 이렇게 주거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건 큰 주거지가 이렇게 요 바로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광장의 크기가 얼마냐면 7m에서 20m예요. 그러니까 길쭉한 거죠. 예, 길쭉한 광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면적은 140 평방미터. 근데 이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 게 56에서 64,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34에서 40, 그 밑에 게 20, 깊이는 48cm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 편이 나왔죠. 이걸로 볼 때 적어도 그 큰 나무 기둥을 이렇게 심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경이 제일 밑에 게 20cm니까 아마 직경 20cm 정도의 큰 나무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세웠던 유적이 어디냐면 진안의 여의곡 유적, 고흥의 한천리 유적, 김해 유라리 유적,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울주 덕신리, 그 다음에 대구 동천동 유적 이런 데서
이러한 나무를 이렇게 세웠던 이제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솥대를 세웠던 유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일단 여기 이제 제일 위에죠. 위에 요거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큰 기둥을 이렇게 세웠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요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요게는 이제 공동의 집회소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 농경문 청동기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솥대예요. 보면은 이렇게 새가 2마리가 앉아 있죠. 여기 솥대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나무를 세웠던 유적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굴착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직경,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보통 한 20에서 한 40, 이렇게 이제 쭉 돼 있죠. 송국리형, 그 다음 송국리형이라는 청동기 시대죠. 요거는 이제 송국리형에서 점토대 문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요 문화는 그 청동기에서 초기철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즉 계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제가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온갖 묘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요 건물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제사용 건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단이 있고, 제단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게 입대목이에요. 요거죠,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본의, 요거는 뭐냐면, 야요이 유적이라 그랬고, 일본 그 변한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남긴 문화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문화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마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회장하고 쭉 이제 한번 마한의 도읍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고,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서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충 감을 잡은 게 어디냐면, 직산을 주로, 우리가 직산 아니면 익산이라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샅샅이 훑었는데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안성에 한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한천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한이나 백제는 그 수도 옆에 흐르는 하천이 다 한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한강이잖아요. 우리 삼국사기도 보면 한수, 한천, 그리고 지금 춘천도 보면은 맥구, 그 도읍지 옆에 흐르는 하천이 한천입니다. 한내입니다. 한내. 거기는 한천이 아니고 한내로 돼 있어요. 한내가 뭐냐면 한자로 바꾸면 한천이 되죠. 그러니까 큰 하천이 아니까 거기는 그렇게 큰 하천이 아닌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성천 지류거든요. 그런데도 한천이라는 지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북일해성, 지금 이제 박동토성이죠. 거기도 보면은 중량천의 그 부분만 한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옆에 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성시 양성면 성아리 여기인데 여기 가면 이제 그 기와편이 굉장히 쫙 깔려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후면에는 무안산성이 있고 동편에는 고성산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쪽에는 반제리 환화유적이, 특히 이 반제리 유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있고 남쪽에는 한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천을 딱 타면은 거기서 배를 타면은 쭉 들어가서 안성천으로 해서 바다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중국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천에서 배를 타고 안성천을 거쳐서 쭉 내려가서 중국을 건너기 전에 그 건너갔던 데가 당진입니다. 그래서 당진이 원래 이름은 한진이에요. 한진. 그래서 큰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광나루입니다. 광나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광주였잖아요. 네, 광주였거든요. 그래서 광나루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큰 나루, 이제 한자로 처음에는
진이었겠죠. 한진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광진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냐? 광주로 바뀌니까. 한주가 광진으로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지금 당진도 똑같아요. 당진도 맨 처음에 한진이었어요. 그랬다가 당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반제리 유적을 보면 청동기 시대 주거지하고 초기 시대 환호가 있고 여기 제사 유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근에 만정리에도 청동기 주거지. 그 다음에 고인돌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유적도 쫙 깔려 있어요. 이 부근에.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유청자 씨라는 분이 이 향당부라는 걸 지금 전수받았어요. 근데 이 집안이 그 샤만 집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특이하게도 그 물려받은 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변개시키거든요. 왜냐면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굉장히 유치한 것도 있는데도 그 꽃갈 같은 거 보면 되게 유치해요. 그 나보러 그러더라고. 흉보지 말라고. 근데 그대로 해보라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이름이 경천배래무예요. 하늘을 공경하는 배래,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이 춤이라는 거 아니에요. 봉황금남무, 태극진세무 이런 이름 잘 안 붙이거든요. 무삼문영무 이거 뭐예요? 태평무잖아요. 다 보면은 제사나 국가의 안녕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뭐냐면 장건무, 검 갖고 하는 거, 활 갖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그런 그리고 아주 그 샤만적인 냄새가 굉장히 물씬 풍겨요. 이건 뭐냐면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봉황금남무는 전설에 어떻게 되냐면 청룡왕자와 봉황공주가 결혼하여 안상에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나라의 평안과 만수무강 왕가의 번영을 원했던 기원했던 춤이다. 이런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국가급의 그러한 춤들이 쭉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파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신제입니다. 수신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인데 맨 처음에 이분을 모시고 어디서부터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가를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금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이. 거기서부터 천신제를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금강산 바로 밑에 조령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보면 용왕정이라는 운물이 있어요. 그 운물에서 용왕제를 지내요. 그러고서 어디로 가느냐? 도깨비 둔벙이라는 아주 이 이름도 희한해요. 이 호수가 있어요. 연못이 2개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매립이 돼 갖고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서 뭘 지내냐? 호도제를 지내요. 호수의 길을 갖다 닦는 길. 그 다음에 조령천하고 안성천이 합해지는 데서는 뭐를 지내느냐? 하도제 강물에. 그리고 5번째는 어떠냐? 바다에 민물이 들어왔던 안성천변에 도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해도제를 지내요. 이 해도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그 바닷물을 타고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거북이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탑산 정상에서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어서 호두에 기름을 붙인 후에 이렇게 불화살을 쏴요. 그 건너편이 아롱계라는 데인데 그 아롱계에다 불화살을 쏘면은 저 건너편에서 그 불씨를 받아서 각 가정에 전달을 해서 1년 동안 그 불씨를 잘 우리 옛날에 그 불씨를 꺼트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거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대로 프로세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보세요. 여기 이분이 하는 사설입니다. 어령어령 천도어령, 어령어령 행도어령. 자,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천도제를 지난 다음에 호수에다 제를 지내고 강물에 제를 지내고 바다로 나가는 길.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행도라는 거는 댕기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길은 뭐냐?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햇빛과 물입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햇빛과 물이 없으면 곡식도 안 되고 인간도 죽어요. 동물도 죽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면 어디로 오느냐? 자, 운물에 보이겠죠, 운물. 그 운물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성단의 꼭대기에 이렇게 운물정자를 만든 이유도 그게 바로 그게서요. 운물은 천정이라 그래요. 천정. 하늘 천자의 운물정자. 예. 그래서 하늘을 관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웅 할아버지도 내려와서 백두산에 신시를 베풀었거든요. 그 신시를 베풀 때 중앙에 뭐가 있냐? 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라는 게 어디서 발생이 됐냐? 운물에서 있어요. 왜? 운물가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뭐가 열리냐?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도시의 중심에는 신전과 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앙코르와트도 올라가 보니까 그 신전 꼭대기에 왕이 제사 드리던 곳에 뭐가 냐? 물이 있어요. 왜? 항상 목욕지게를 하고 드려요.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런 유적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지금 안성천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령천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탑산에서 이쪽으로.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오래된 유적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종도에서 논들 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발 한 45에서 55 정도의 위치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사각형. 여기 원형재단이. 그러니까 원각 방형이에요. 그 크기가 얼마냐? 12.4에서 12.7. 거의 정방형에 가까워요. 가운데는 원형 적석이 있어요. 이건 직경이 2m, 깊이가 14cm. 여기서 뭐가 나오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제사 유적. 그 다음에 원당동 유적은 해발 60m의 가마산에 있는데 이거는 환호로 돼 있어요. 그 동서 직경이 16.4, 남북 직경이 14.4. 요거는 청동기 시대 전기, 그러니까 BC 1200년에서 BC 800년 사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항동 요 제사 유적은 이렇게 생겼어요. 해발 91.6 능선부에 가운데 남북 6m, 그 다음에 동서 6m, 이렇게 동그랗게 방향으로 돼 있고, 지름이 30m예요. 근데 여기가 뚫려 있어요.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출입구예요. 출입구 역할을.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죠. 그리고 요걸 뭐냐, 여기 보면 적석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있고. 요 가운데 센터에.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그 유태용 박사는 뭐냐면, 적석 환구 유구다. 이렇게 했고, 이제 제사유적으로. 청동기 후기 시대에 덧띠무늬촉이나 이런 것들이, 요게 두영토기, 덧띠무늬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쌍송리, 그 다음에 이제 정문리, 그 다음에 오산 가정동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요거는 BC 10세기,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전기 후반, 해발 70m에 원형 환원인데 그 지름이 한 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동그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끊어졌고 여기가 다 끊어졌죠. 이거 출입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정문리 유적. 이거 해발 38m가 있는데 호가 이렇게 뚫린 게 두 겹이에요. 그래서 내호는 직경이 36.2, 폭이 29.7. 외호는 장축이 52.2, 폭이 2.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한 겹, 두 겹, 이렇게 강가 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동 유적, 오산 가장동 유적은 해발 60m에 정상부에 알바위라고 부르는 자연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틈바구니에서 뭐가 나냐? 돌도끼 유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거기다 낑겨 놓은 거예요. 왜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남아 있는 것은 깊이가 한 50, 그리고 폭이
96에서 164cm 정도 이렇게. 요거는 아마 청동기 후기 제사유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 동학산 여기 제사유적은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BC 300년에서 그 기원 전후 요때 이제 사용된 제사유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환호들이 쭉 이렇게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 근데 요거는 이 내부에 유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유물들을 이렇게 파기시켜요.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깨트리거든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시집 장가 갈 때도 보면 이렇게 나갈 때 바가지 엎어놓고 이렇게 깨면서 나가거든요. 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의식들이에요. 이런 제사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반제리 유적입니다. 이 반제리 유적은 안성에 있는데 그 해발 94에서 95 매봉산이라는 곳. 지금 이 유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적을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못 날리게 이렇게 해서 투쟁을 했죠. 그래갖고 지금은 터널이 뚫렸습니다. 밑으로. 만약에 그때 날아갔으면 이 귀중한 유적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터널이 이 고속도로에서 제일 짧은 터널이에요. 지금 그걸 뭉개면은 삽시간에 뭉개버려요. 근데 이거 우리가 살려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정상부에 내목골에 자연 안반이 있고 그 북쪽에 한 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둘레는 환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연 안반이고 이렇게 환호로 둘러쳐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평택 용의동 이거는 청동기 시대 환호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부에서 발견된 건 지름이 24m의 1호 환호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제사유적을 했던 요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끊어져 있죠? 이건 출입구라 그랬죠? 예, 출입구. 그러니까 꼭대기죠. 완전 꼭대기. 그 다음에 구리 토평동 유적은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3개의 군으로 저기 주거지군이 있는데 그 중에 B군, A, B, C에서 B군의 6개의 주거지가 34.2의 환구를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이게 이거죠. 이렇게 됐고, 이건 출입구죠.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거의 패턴이. 그 다음에 이제 순천에서 나온 거. 이것도 아까 우리 본 거하고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해발 46.5의 독립군웅에 이 능선부에 환호로 이렇게 다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 요게 1호가 194, 2호가 242. 요게 이제 나오죠? 2호.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완주에서 나온 겁니다. 완주의 구암리 유적은 해발 80m의 구릉 정상부에 있는데 환호 내부에 또 삼각형의 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호의 길이는 200, 동소 길이 200cm, 폭이 210에서 370. 요건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BC 11세기에서 9세기 정도로 보이는 유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양평에 있는 거예요. 양평. 이거 이제 전철을 우리가 기차였는데 중앙선 그걸 전철화를 하면서 발굴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적성 유구가 나왔는데 긴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큰 돌이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쳐져 있죠. 네. 그래서 환상열석으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 가운데는 54, 38, 32의 크기의 강돌 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원형으로 쭉 둘러져요. 직경이 175cm. 여기서 나온 거는 반호령 석도, 그 다음에 흑색 마연토기, 그 다음에 원형 점토대 토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양평 신원리 제사 유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해발 한 90에서 100 정도의 그 산 사면에 이렇게 산 비탈에 이렇게 돼 있는 청동기 시대 건데 환상열석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있는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이렇게
이렇게 됐고, 여기도 있고, 요게 이제 1차, 여기 2차, 그리고 여기 신앙석이 큰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가. 그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찐 거죠. 이게 이제 전철이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운데는 디귿자 모양의 네모난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 번 두르고 또 두 번 두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이 한 160에서 230. 그리고 이 신앙석도 한 7개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 거로 볼 때 제가 생각에는 이게 북두칠성을 상징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지고 4개만 남아 있어요. 3개는 이제 사라진 거죠. 요거는 이 옆에 남한강입니다. 바로 옆에가.